안녕하세요. 군사돋보기입니다. 근미래전의 가장 큰 위협이 무인기 전력이 될 것이라는 예상이 확실하다는 점은 지난 몇 년간의 실전으로 여러 차례 입증되어 왔고, 이제는 그 위협이 바로 우리 대한민국 국민들에게도 들이닥치고 있습니다. 2014년부터 2017년, 2022년에 이르기까지 북한은 우리 한국에 영공에 예고 없이 무인기를 침입시켰고, 우리 군은 이에 전혀 대응하지 못하는 모습을 보여줘 우리 국민 모두에게 큰 충격을 주었는데요. 우리 군은 그때마다 북한 무인기에 대한 철저한 대응을 위한 추가적인 조치를 취해왔고, 특히 2022년 이후부터 우리 군은 2023-2027 국방중위계획을 12월 28일 발표하며 2027년까지 5,600억 원의 예산을 들여 북한 무인기들을 탐지 및 격추시킬 수 있는 대응 전력을 확보하겠다고 천명했습니다. 구체적으로 고출력 레이저빔을 발사해 북한 무인기들을 격추시키는 레이저 대공무기가 2027년까지 방해 전파로 무인기를 무력화하는 소형 무인기 대응 체계가 2020년대 중반까지 전력화될 예정이라고 밝혀졌습니다. 눈에는 눈, 이에는 이라고 우리 군에서도 기존의 4개 드론 중대 외에 3개 드론 중대를 추가로 창설할 것이라 발표했는데요. 또한 우리 군은 합동 방공 훈련을 진행함으로써 가상의 적 무인기를 띄워 요격하는 방식의 훈련 또한 진행했습니다. 이를 통해 합참은 우리 군의 대드론 방공 체계 개선점을 찾아내고 국지 방공 레이더와 토드와 같은 여러 탐지 자산들을 추가 배치하며 방공포 등의 타격 자산을 보다 효율적으로 연계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당장 이 무기들이 개발될 수 없으니 그동안은 적 무인기들을 무력화할 수 있는 무기 체계들을 해외에서 도입할 계획도 밝혔는데요. 그러나 2014년 이후에도 북한 무인기들에 대한 대책을 대폭 늘리겠다고 천명해왔던 우리 군이 8년 만에 이어진 북한 무인기 침공을 전혀 막아내지 못했으니 이후의 대응도 의구심이 드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지금까지와 달리 우리 군에서는 여러 가지 유형의 대드론 방공 무기 체계들을 다양하게 쏟아낼 계획이며, 그중 특히 주민들의 피해는 줄이면서 믿을 수 없이 저렴한 비용으로 절대로 피할 수 없는 초속 30만 km의 속도로 공격이 가능하면서 적 무인기 제압 효과는 더욱 끌어올릴 수 있는 레이저 무기와 관련된 신기술이 우리나라에서 개발되며 이제까지 기대하기 어려웠던 매우 뛰어난 대드론 방공 체계의 구축을 기대하게 만드는데요. 이 기술은 어떤 것이며 이를 통해 발전하게 될 우리의 방공 무기 체계들은 지금까지와 달리 북한의 무인기들을 효과적으로 격추시켜 우리 국민들의 생명과 재산을 지켜낼 수 있을까요? 전문가는 아니지만 해당 분야의 정보를 조사 정리했습니다. 본의 아니게 틀린 부분이 있을 수 있다는 점 양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행히 이번 북한 무인기 침투 사건으로 우리나라가 직접적인 피해를 입은 부분은 없지만,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에서 무인기들이 얼마나 큰 역할을 했는지 돌이켜보면 더 이상 현대전에서 무인기의 위협을 빼놓는다는 것은 매우 심각한 실수입니다. 그래서 한국 육군은 앞으로 북한의 무인기 위협에 대처하기 위해 레이저 무기와 HPM 무기, 어헤드 탄탄 배치를 추진 중에 있으며 KM167A3 20mm 발칸포에 야간 조준 장비를 개량해 더욱 뛰어난 요격 성능을 갖출 수 있도록 조치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더해 K-31 천마 지대공 미사일로 하여금 무인기의 전자전 재민 공격을 가함으로써 격추시킬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추기 위해 노력하고 있는데요. 이 중에서도 레이저 무기와 전자전 재민 공격이 가능한 무기 체계들은 요격 성공률이 높을 뿐 아니라 북한 무인기를 격추시킬 때 파편을 최소함으로써 이에 의한 주민들의 피해를 최대한 억제시킬 수 있는 현실적인 요격 수단으로서 기대되고 있는데요. 이 레이저 무기의 요격 사거리를 차원이 다른 수준으로 끌어올리기 위해 하나 시스템은 현재 고속 광파면 변형 거울 기술을 활발히 연구하고 있으며, 지난 2022년 11월 개최된 군사과학기술학회에서 이를 발표하기도 했습니다. 국내 연구진들은 노력 끝에 레이저 무기를 가동시킬 때 발생하는 뜨거운 열에 변형되지 않으면서 레이저 무기의 타격 정확도 또한 함께 높여주는 반사경을 개발하기도 했는데요. 현재 세계 각국은 적의 미사일이나 로켓 혹은 무인기에서 전투기까지 격추시킬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고출력 레이저 무기를 한창 개발 중입니다. 레이저 무기는 통상적으로 공진 장치를 통해 나온 레이저가 반사경을 통해 제어되고 목표물을 조사하게 되는데요. 하지만 이 과정에서 매우 높은 열이 발생하고 이 열이 레이저를 반사시키는 거울의 변형을 일으켜 목표물을 정확히 조사하도록 만드는데 문제를 일으킬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미 2016년 12월 19일 국내 한국표준과학연구원 우주광학센터 연구팀은 한국기초과학지원연구원, 한국생산기술연구원, 공조대학교가 공동으로 실리콘 카바이드 소재로 만들어진 유효 직경 160mm 냉각형 고속 변형 반사경을 국산화함으로써 이 문제를 해결했다고 하는데요. 표준연 연구팀이 개발한 레이저 반사경은 단단하면서도 열에 강한 실리콘 카바이드 소재를 사용하고 있으며 내부에 냉각 수로를 갖추고 있어 거울 표면에 40kW급의 고출력 레이저가 조사되어도 변형을 일으키지 않게 막아줍니다. 또한 레이저의 뜨거운 열에 의해 대기가 흔들리더라도 거울에 장착되어 있는 137개의 구동기들이 500Hz 이상의 속도로 거울 표면이 대기의 흔들림을 보상하는 방향에 맞춰 빠르게 움직이게 해주어 레이저 무기의 초점이 대기의 영향을 받지 않고 일정하게 유지되도록 도와준다고 하는데요. 우리 한국처럼 사계절의 차이가 뚜렷하고 날씨 변화가 심한 지역에서 고출력 레이저 무기를 사용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국내 대기 정보가 반영된 냉각형 고속 변형 반사경이 필요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한 표준연 관계자는 레이저 무기에 내장되는 반사경은 군사적 사항이기에 그동안 외국으로부터 기술을 도입하는 것이 불가능했습니다. 하지만 이번에 개발한 기술을 통해 반사경을 국산화하고 이를 통해 국방, 우주, 천문 분야에서 큰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입니다라고 말했는데요. 점점 더 고도화되는 기술을 통해 한국형 레이저 무기가 우리 상황에
맞게끔 개발되고 있으니 이를 빠르게 전력화한다면 이를 통해 주민들의 피해 없이도 북한 무인기를 막아낼 수 있을 것이 기대됩니다. 이 외에도 국방과학연구소는 대량의 군진 무인기들을 한꺼번에 요격하는 데 사용되는 강력한 고출력 마이크로웨이브 HPM 무기를 개발 중에 있는데요. 이 같은 HPM 무기는 여러 종류의 지향성 에너지 무기 DEW 중 하나이며 미사일이나 포탄과 같이 강력한 화력을 지닌 무기들에 비해 덜 주목받았을 뿐 오래전부터 연구되어 오고 있었습니다. 지향성 에너지 무기란 화약성 무기나 폭발하는 무기들을 제외한 여러 가지 에너지를 활용해 빔 형태로 발산해 목표물을 파괴하거나 제압하는 무기들을 말합니다. 이런 지향성 에너지 무기의 종류로 레이저 무기 외에도 전자기파를 방출해 적 목표물을 제압하는 무기들이 있는데요. 2017년 12월 국내 언론 매체들의 보도에서는 국방과학연구소가 고출력 마이크로웨이브파를 사용한 HPM 무기를 개발 중이라는 사실이 밝혀졌으며 몇몇의 국내 업체들에서도 이 같은 무기의 테스트 시제품들을 공개해왔습니다. 국내에서 연구되고 있는 이 같은 무기들은 차량이나 장비의 전원을 연결할 경우 강력한 전자파를 발사해 무인기와 같은 적 목표물들을 공격하는데 현재는 전자파 보호 EMI 처리가 되어 있지 않은 민간용 자동차를 수십 미터 거리에서 작동 중지시킬 수 있는 수준에 이른 상태입니다. 가까운 미래 전자파를 발산하고 레이저를 조사하며 충격파로 적 목표물을 제압하는 등 다양한 지향성 에너지 무기들이 개발되어 실전 배치될 경우 이들 무기 체계들은 더 많은 적과 더 많은 교전을 수행할 수 있게 되는 것은 물론 지속적인 사격 능력을 크게 높여갈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이미 해외에는 이 같은 지향성 에너지 무기들이 개발되어 실전 배치된 사례를 여러 찾을 수 있는데요. 미 공군연구소에서는 2019년 9월 지상군 부대나 지상군 기지에서 사용할 수 있는 지향성 에너지 무기 토르를 공개한 바 있습니다. 토르는 강력한 전자기파를 발생시키는 장치를 컨테이너에 내장시켜 적 무인기들을 격추시키는 대드론 무기 체계인데요. 이전에도 적 드론에 대응하기 위해 재민 공격을 가해 제압하는 전자전 무기들로 적 무인기를 제압하는 방법은 사용되어 왔지만 토르의 경우 이보다 더욱 확실하게 피해를 입힐 수 있다는 장점을 가지고 있기에 좀 더 본격적인 대드론 무기 체계라 할 수 있습니다. 2016년 11월 미 육군이 시험한 페이저라는 전자파 무기 또한 적 무인기들을 제압할 수 있는 지향성 에너지 무기인데요. 이를 제작한 레이시오는 페이저의 경우 레이저 무기보다 더욱 빨리 적을 무력화시킬 수 있다는 것이 장점이라 설명했습니다. 레이저 무기는 적 무인기의 고온의 열 에너지를 조사해 적 무인기의 부품을 녹이거나 파손시키는 방법으로 격추시키는데 페이저는 전자기파를 통해 순식간에 적 무인기의 전자회로를 파손시켜 격추시킬 수 있기 때문인데요. 영국의 항공방위산업체인 BAE 시스템즈는 2014년에 이미 FTD라는 테스트용 전투 차량에 택티컬 레이저 시스템, 즉 TLS라 불리는 레이저 무기를 장착해 운용하는 제안을 내놓기도 했습니다. 이 차량은 25mm 기관포를 무인터렛에 함께 탑재해 적의 장갑차에게는 이를 사용하고 적 무인기와 같은 소형 표적이나 급조 폭발물을 제거할 때는 TLS 레이저 무기를 사용해 작전 지속 능력과 전투 효과 향상을 동시에 꾀한 아이디어였는데요. 미군의 경우 2013년 이후 마디스라 불리는 매우 효과적인 소형 드론 방공 시스템을 사용해 적 무인기의 위협에 대응하고 있습니다. 미군 또한 2013년 중동 지역에서 IS의 소형 드론 공격에 예상 밖의 피해를 입은 바 있었습니다. 이때 미군이 얻은 교훈은 탐지를 지속하기 어려운 적 무인기를 격추시키기 위해서는 각각의 요격 체계 전면에 하나의 레이더만 배치할 것이 아니라 360도 모든 방향에서 적 무인기를 탐지할 수 있는 레이더나 센서를 장착해 운용해야 한다는 것이었는데요. 이 개념에 따라 탄생한 마디스는 30mm 기관포와 스팅어 휴대용 지대공 미사일, 미니건, 전자전 제머 등을 탑재한 각 지상 플랫폼 전투 장비들 하나하나에 이스라엘제 RPS-42 레이더를 사면으로 배치하고 연동해 적 드론을 격추시키는 대드론 방공 시스템인데요. 우리 한국에서도 주민들의 피해 없이 적 무인기를 요격하기 위해 개발 중인 레이저 무기나 지향성 에너지 무기를 개발 완료해 실전 배치하기까지는 아직 최소 몇 년간의 시간이 더 필요한데 북한 무인기의 위협은 당장 지금 이뤄지고 있으니 문제입니다. 그런 만큼 당장은 적 무인기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방공 무기 체계들을 해외로부터 도입해 운용하고 이를 통해 얻은 경험과 문제점을 극복하기 위한 개량안을 반영해 우리가 적 무인기에 대응하기 위한 차세대 무기 체계들을 개발할 때는 한층 더 나은 무기 체계를 만들어내는 것이 대책이 되지 않을까 생각해봅니다. 그러나 이런 무기 체계 단순한 도입만으로는 북한 무인기 대응 때 발생했던 우리 한국군의 문제점들을 모두 해결하기 어렵고 결국은 절차적인 단계에 있어서 대대적인 변화가 필수일 것으로 생각되는데요. 이미 우리 군은 적의 무인기에 대응하기 위한 각종 방공 무기 체계들을 갖추고 있는데도 적 무인기에 대응하지 못했는데 이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수백 대 이상의 적어도 레이더와 방공망을 구축하고 수많은 방공 시스템들과 대드론 무기 체계들의 센서를 하나로 통합할 필요도 있어 보이는 등 해결해야 할 과제들이 많이 남아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에 대한 자세한 이야기와 그 해결 방법에 대해서 충분한 자료가 쌓인다면 그때 다시 이에 대해 여러분과 이야기해 보는 것이 좋을 듯 합니다. 오늘 군사 돋보기 여기서 마치고요. 다음 시간에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영상을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